네,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되는 이제 수치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 실적 관련된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CEO 2025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CEO 2025 시작 하루 전에 기조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볼 건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이기는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기조연설 관련해서 젠슨 왕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까지 간략하게 핵심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그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마이크로네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그 삼성전자의 GDDR7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의 그 GDDR7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조금 밀렸어요. 이게 장중에 기조연설이 생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기조연설이 있을 때 요게 분봉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살짝 밀렸어요. 한 1% 정도 상승폭을 반납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향이 이제 조금 있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폭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크게 이제 염려하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성능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세 개 중에 하나가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는 어차피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인 기술력은 어쨌든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는 것은 맞긴 해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제품을 선택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의 큰 경쟁력 훼손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관심있게 나왔던 게 젠슨왕 CEO의 지포스 RTX 50 시리즈였습니다. 초고성능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연상 능력을 갖췄고, 요게 또 중요한데 이번 시리즈가 전작인 에이다 가속기를 탑재한 GPU의 3배 성능을 가졌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GPU다 라고 밝혔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특장점이 가격이다. 전작인 RTX 4090은 1599달러인데 이번에 발표된 RTX 5070의 가격이 549달러. 그러니까 RTX 4090과 RTX 5070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3분의 1 정도로 크게 낮췄다. 그게 이제 젠슨왕 CEO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개인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보면 최상단급 그래픽 카드는 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RTX 4090 같은 경우도 1600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돈으로 봤을 때 이제 200만원이 훨씬 더 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RTX 5070은 54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 80만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80만원에 거의 초고사양급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이렇게까지 고사양 그래픽 카드는 필요는 없는데, 뭐 고사양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 작업을 또 주업으로 하신다든지 요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께 들어가서 이게 약간 아쉽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B200 NVL72 플랫폼에 HBM이 576개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탑재가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 플랫폼의 HBM은 계속해서 많이 고성능화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이슈로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4분기 삼성전자의 HBM 공급사를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고객의 판매량이 70% 이상 증가했어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을 비롯한 다수의 IT 기업에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 중이고 그 량은 큰 폭으로 증가 중입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제 AI 반도체 개발을 공식화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반 D램이나 낸드 같은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회복은 올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 기술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6만원 단위나 7만원 단위까지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XL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이게 이제 아직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CXL이라는 게 뭐냐? CPU와 GPU, 메모리, 그리고 AI 가속기 간의 데이터 전송을 극대화하는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연결 기술이고요. AI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HBM이 용량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CXL은 반도체 간의 데이터 소통 속도 향상으로 동반 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과 CXL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데 이 CXL 기술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CXL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CXL이 부각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봐요. 올해 상반기 내로 이게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이슈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인데 내일 8일입니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되죠. 작년 4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범용 D램, 레거시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감소하고 등등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FN 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8조 원대지만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증권사는 더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7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7조 7천억, 삼성증권은 이제 7조 2,600억, 한국투자증권은 7조 3천억.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7조 원 중반에서 초반인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직전에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은 뭐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어닝 쇼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난다라는 것은 7조 원 초반대 혹은 6조 원대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6조 원 후반에서 7조 원 초반 정도면 어닝 쇼크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주가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고점을 막 치고 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을 때 좋은 실적이 딱 나면 거기서 더 치고 빵 가나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주가가 높아지고 실제로 호실적이 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 날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왜? 기대감이 실현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닝 쇼크가 날 때는 어닝 쇼크를 보통 예상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실적 기대치가 낮아요. 그래서 주가도 낮은 것이고 그럼 어닝 쇼크가 나는 시점으로 해서 이게 주가가 또 5만 원을 깨고 또 내려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악재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어닝 쇼크가 난다면 주가가 한 템포 크게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만약에 컨센서스를 충족시킨다라고 한다면 크게 밀리지 않고 완만한 반등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밀렸다 가냐 아니면 그냥 완만히 가냐의 차이라고 보지, 궁극적으로는 실적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다. 그리고 영업이익 7조 원이 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국내 기업 중에 영업이익 7조 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현대차 그룹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개 제외하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전망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7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니까 하이닉스에 준하는 실적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하이닉스를 앞서야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죠? 그건 아쉽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낮아도 7조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 기대감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계속 사는데 150주씩 사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100주씩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 규모를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 잘 진행 중이고 3조 원은 소각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주가는 간다. 자, 이번에 정리하면 젠슨왕의 이제
요 기조연설 좀 아쉬웠다. 네, 마이크론께 들어가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너무 크게 실망하지는 말자. 요거고 두 번째로 어닝 쇼크. 네, 일단 한번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쇼크 나면은 주가만 밀릴 수 있지만 계속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조정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가시면서 오히려 이제 눌림이나 쇼크로 인해서 뭐 급락이 한 차례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셔야 충분히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